자, 활용이라는 거는, 활용은 일단은 문제가 한글로 돼 있어, 한글로. 즉, 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수학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식이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계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 계산이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답이라는 게 구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는 느낌이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뭐 너희들 시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꼼꼼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는 시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가면 또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5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가 6인 두 정수가 일단 있대.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차가 6인 두 정수 구하라는 거를 우리는 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구하라는 거를. 그러면은 항상 구하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나오냐? 문장 끝에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은 차가 6인 두 정수가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지. 자,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어떤 수가 이렇게 두 수가 이렇게 있는데 큰 수를 x라고 한대. 그런데 차가 얼마란 얘기니? 6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놔야 되겠어? x-6이라고 놔야 되겠지. 그래야 두 개의 차라는 거는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6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가 6인 두 정수, 그 다음에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x, 이런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큰 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작은 수는 x 빼기 6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합이 2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합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2x-6 이렇게 되고 합이 2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문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식만 여러분들이 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얼마가 되죠? 26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뭐가 돼? 1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즉 x는 13보다 작다 이런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값이 12구나 라는 것이 바로 알겠으면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게 x가 10이라는 게 나는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수직선을 여러 번 몇 번 그려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x라는 이 범위는 뭐냐면 자 13이라는 게 있으면 13은 포함하지 않고 작으니까 이쪽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앞에는 12도 있고 11도 있고 뭐 쭉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당연히 12가 답이겠구나라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537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5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야. 자, 보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연속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어져 있다라는 말이지. 그치? 건너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자연수라는 게 뭐야? 자, 자연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자연수가 뭐야? 0보다 큰 정수. 맞죠? 0보다 큰 정수. 근데 자연수라는 거는 뭐냐면
1에서 시작을 해서, 자, 이 숫자 1에서 시작을 해서 1씩 더해가지고 만든 수를 자연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 자연수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1이고, 그 다음은 1 더해서 2, 그 다음은 3, 이렇게 나가는 수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면 배우는 수가 바로 자연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자연수인데 연속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속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x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보다 큰 연속하는 자연수는 뭐가 될까? 얘보다 바로 뒤 더 큰 연속하는 자연수는 여기다가 당연히 1을 더하는 걸 거야. 왜? 자연수라는 게 뭐냐면 1씩 더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얘보다 바로 앞에 있는 자연수는 뭐가 되겠어? x-1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하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 아, 1씩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일단은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니까. 세 개의 수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가운데를 x라고 놓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x-1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놓기만 하면 그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은 이거를 모두 더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합이 78보다 작다 부등호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x니까는 3x가 7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으로 약분하니까 얼마니? 26이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즉 x라는 거는 26보다는 작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러면 근데 이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놨냐면은 x-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고 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연속하는 수가 2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x는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25가 제일 큰 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수는 1 작으니까 24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2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24, 25,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뭐 충분히 이해되죠 이런 거. 자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표현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속하는 자연수 같으면은 어떤 거를 이제 x라고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씩 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연속하는 자 짝수 또는 자 홀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연속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짝수들이 있으면 가운데 뭔가 빠진 것이 없다 그 뜻이야. 그러면 짝수하고 홀수는 얘들아 자 짝수가 여기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 짝수에다가 얼마큼을 더해야 그 다음 짝수가 되니? 2가 되겠지 당연히. 자 2, 네 알다시피 4, 뭐 6, 8 이런 게 짝수잖아. 그치? 그러면 짝콜 이렇게 이제 자연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짝수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더하기 뭐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연속하는 세 짝수가 만약에 있다 또는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x값을 잡으면 되겠어? 이런 것들은 뭐 x라고 잡으면은 x 플러스 2 또는 x 빼기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즉 얼마큼씩 차이가 나니까 2씩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속하는 n의 배수, n의 배수. 연속하는 n의 배수라는 게 뭐냐면 연속하는 3의 배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속하는 3의 배수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것들이지 얘들아? 3, 6, 9 이렇게 되겠지. 자, 연속하는 그러면은 4의 배수는 3의 배수가 이렇고요. 4의 배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4, 8, 12 이렇게 되겠지. 5의 배수는 어떻게 되겠어? 5, 10,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얼마큼씩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3씩 더해서 만들어지겠지.
369 보시면 알겠죠? 4의 배수라는 거는 4에다가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얼마큼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4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지. 5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5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n의 배수라면 자 어떻게 될까? 처음에 네모가 있어.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될까? 네모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겠어? n을 더해야 되겠지. 승희야 졸리지 지금도. 집중해. 자 3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3씩 더해서 만든 거고, 4의 배수는 어떤 수에다가 4씩 더해서 만든 거고, 5의 배수는 어떤 수에다가 5씩 더해서 만든 거라고. 그러면 n의 배수라는 거는 뭐라고? 어떤 수에다가 얼마큼씩을 더해야 돼? n만큼씩을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만약에 얘가 9의 배수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수가 있어. 그럼 이 다음 수는 뭐가 돼야 돼? 연속하는 이거 다음 수는 뭐가 돼? 네모 더하기 9가 되겠지. 이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 네모 더하기 18이 돼야 되겠지. 9씩 더해야 되니까.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잠깐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를 x라고 놓으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 그러면은 x라고 두면 그 다음 거는 뭐가 된다고? x 더하기 4.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를 기준으로 x라고 두시면 x 더하기 4, x 더하기 8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이거의 합이 60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연속하는 3개의 만약에 10의 배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거 가장 작은 거를 x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 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 x 더하기 10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2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4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준상이는 수학시험을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았어.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몇 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90점 이상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 알겠지? 자, 이거 봅시다. 얘들아, 총점이라는 거는 뭐니? 총점은 뭐야? 맞은 점수를 다 더한 거지. 그쵸? 내가 이제 뭐 A점 맞고 B점 맞고 C점 맞았다면 이게 총점이 되겠지.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야? 총점을 갖다가 이거의 횟수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속시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거속시 기억나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냐? 자, 여기 위에는 뭐냐면 총점이야, 총점. 알겠니? 그 다음에 한쪽은 평균, 한쪽은 횟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에다가 횟수를 곱하는 게 총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점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에다가 횟수를 곱하면 되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총점을 횟수로 나누면 되고, 횟수를 구하라 그러면 총점을 갖다가 평균으로 나누면 횟수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준상이는 3번의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맞았다고 했으니까, 자, 91점, 그 다음에 82점, 그 다음에 95점. 자, 4번에 걸쳐서 봤다고 했으니까는 4번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쵸? 4번째 시험에서 얼마를 맞아야 되냐가 문제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평균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90점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총점을 횟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얘들아 총점이니 뭐니? 얘는 총점이지. 다 더한 거니까 그냥. 그치? 총점은 우리가 그냥 맞은 점수를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평균 곱하기 횟수 4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평균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x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 문제도 한번 잠깐 봅시다. 어떤 반에 남학생 20명의 몸무게가 58kg래. 여학생의 몸무게가 51kg다라고 했어. 자, 항상 구하라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친구를 우리도 뭐라고 놓으면 되니까? x라고 놓으면 되니까. 여학생은 최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학생을 x명이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남학생 20명의 평균 몸무게가 58kg라고 그랬어. 항상 우리는 총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아니면 평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정리해보면 남학생 20명 몸무게가 58 이렇게 돼 있고, 여학생 x명 5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반 학생의 전체 평균 몸무게가 55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구한 총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한 총점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총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평균에다가 뭐 횟수 또는 뭐 인원, 사람 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총점은 평균에다가 명을 곱하면 되는 거야. 명을, 인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인원은 몇 명이니? 남학생이 20명이고 여학생이 x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20 더하기 x명이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이 55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55를 곱한 게 뭐가 되겠니? 평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총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그러면 여학생은 최대 몇 명이 돼야 되냐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한 평균이 이렇게 구한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세우시면 되겠네. 식을. 그러면 이쪽 좌변은 뭐가 되냐? 20 곱하기 58이 되겠죠. 두 개 총점이니까 20 곱하기 58 더하기 여학생은 x명이 51kg니까는 51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가 20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55 더하기 55x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또는 이 생각도 한번 해볼까?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지금 평균 몸무게가 55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평균 몸무게가 55야. 자, 얘는 평균 몸무게야. 그렇지? 평균 몸무게는 55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평균이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평균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총점을 갖다가 인원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지. 그럼 총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남학생 20명이 58kg, 그리고 여학생 X명이 51kg. 이게 뭐가 되겠니, 얘들아? 전체 몸무게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인원으로 나누면, 그치? 인원은 어떻게 되니? 남학생 20명 더하기 여학생 X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알겠니? 전체 학생이 56명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서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16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평균 7점이 올랐다 이런 얘기야.
나머지 학생들은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 이랬네. 사실 이런 거 딱 솔직히 딱 읽어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어떻게 접근해보냐면 처음에 자 1회에 56명의 친구들이 받은 평균 점수를 X점이라고 해보자. 평균 점수를 자 X점이라고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6명은 당연히 X보다 잘 맞은 애도 있고 X보다 못 맞은 애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다 더해가지고 56으로 나누어 보면은 평균 그냥 56명이 모두 다 X점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이런 얘기야. 자, 반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80점을 맞았고 얘가 90점을 맞고 얘가 100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가 되니? 3개를 더한 거 270을 갖다가 3으로 나누니까 90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번은 80, 2번은 90, 3번은 100점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3명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얘네 3명의 평균은 9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너희가 90 맞고 너도 90 맞고 너도 90 맞았다고 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56명의 평균 점수를 X점이라고 한다면 1번부터 56번까지 있을 건데 얘네들이 모두 너도 X, 너도 X,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너도 X 이렇게 해서 마지막 56번도 X점을 맞았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2회 시험을 봤는데 2회 시험에서는 16명만 56명 중에 뭐 편의상 1번부터 40번까지는 똑같이 X점을 맞은 거야. 이렇게 똑같이 X점을. 맞지? 똑같이 X점을 맞았고 16명, 즉 41번부터 56번까지 얘네들은 평균보다 몇 점이 올랐다? 7점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지. 지금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평균 7점이 올랐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다 1회하고 똑같은 X점을 맞았다. 이 얘기가 되겠지.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점수의 평균이 77점 이상이래. 자, 얘네는 몇 점인지 몰라. 얘는 당연히 X점이겠지, X점.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뭐란 얘기니? 77점 이상이래. 2회의 점수는 77점 이상일 때 1회 논술시험 점수 평균은 몇 점이 돼야 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 즉, X는 몇 점이 돼야 되겠느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구한 평균이 77점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있는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1번부터 40번까지는 똑같은 X야. 그렇지? 그리고 41번은 X 더하기 7, 42번도 X 더하기 7, 56번까지 X 더하기 7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번부터 56까지, 자, 1번부터 56번까지 모두 X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41번부터 56번까지 몇 명? 16명은 7점씩 추가로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총점은 바로 뭐냐? 56 곱하기 X 이렇게 될 것이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만큼을 더하는 거는 16 곱하기 7이 되겠지. 7.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눠야 되는 거니? 전체 인원인 56명으로 나누면 이 평균이 바로 77점 이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의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1회에서의 점수를 X점이라고 하고 쭉 X로 깔아놓고 2회는 16명만 7점씩이 올랐고 7점씩 올랐다는 얘기는 X점은 이미 맞았고 7점씩 더 맞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미 1번부터 56번까지는 모두 X점이라고 이야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의 편의상 16명만 7점을 더 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총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56X 더하기 16 곱하기 7점이 총점이 되는 거고 평균을 나는 알고 싶으니까 56으로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야 얘가 뭐가 되니?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평균이 77점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자 계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서 이걸로 나누고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져. 자 이거 한번 보자. 6분의 A 더하기 얘들아 6분의 B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쓰지?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 그치? 분모가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쓰지 얘들아? 6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하죠. 맞아 안 맞아? 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분모는 이렇게 항이 하나야. 지금 분모는. 근데 분자는 항이 몇 개야? 분자는 이렇게 항이 하나 있고 또 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네. 그래 안 그래? 즉 분자는 항이 두 개인데 분모는 항이 하나야.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이 두 개고 항이 하나다.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항이 하나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이렇게가 항이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분모는 보통 통분했으면 한 번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는 게 편하냐? 이렇게 하나 쓰시고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56분의 56x 더하기 56분의 16 곱하기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약분하기 좀 수월하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x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8이잖아. 그치? 7, 8이 5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77점이니까 2 넘어가면 x라는 거는 75점 이상일 때 이만큼 16명이 7점을 더 맞는 상황이 된다면 77점 이상의 점수, 평균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식 세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의 계산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 생각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개수 문제를 조금 한번 좀 보면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와 이렇게 얘기했네.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와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한다.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쿠키는 몇 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쵸? 도넛은 4개 산다고 딱 얘기를 했고 쿠키는 몇 개 살지 아직 결정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쿠키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X개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1,400원짜리 도넛 4개는 이미 사는 거고 800원짜리 쿠키는 X개 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가격이 2만원보다 이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식만 세우면 이거는 뭐 단순히 계산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얘는. 그 다음에 547번 문제로 가서 얘도 좀 봅시다. 자,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여기 보니까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샀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다르게 보자면 비교해보자 잠깐. 얘는 그냥 도넛은 4개, 쿠키는 몇 개인지 말 안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도넛은 그냥 이렇게 4개 계산할 수가 있었고 쿠키는 그냥 X개 해서 이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X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샀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사과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도 중요한 건 이거야. 사과를
나는 구하는 게 사과니까 사과를 X개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감은 몇 개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 얘들아, 합해서 12개 살 거야. 그치? 근데 사과를 5개 샀어. 감 몇 개 샀어? 7개. 어떻게 여러분이 계산했죠? 12에서 사과의 개수를 뺐잖아. 그렇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감은 몇 개 샀냐? 전체 개수에서 사과의 개수를 뺀 거지. 이게 바로 감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할 줄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 무슨 소리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사과는 한 개에 1,000원이니까 사과는 자 1,000원 곱하기 x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한 개면 1,000원, 두 개면 2,000원, 세 개면 3,000원이니까 하나의 가격과 개수를 곱한 게 전체 가격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감 한 개 가격은 800원이래. 그러면 얘는 800원 12-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배송료가 2,500원이니까 배송료까지 당연히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합쳐야 되겠지. 이 결과가 얼마가 13,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세우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풀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잘 보세요. 숫자가 커지면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렇지?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줄게. 항이 몇 개인지 봐봐. 항이 하나, 항이 둘, 항이 셋, 이렇게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각 항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똑같은 수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는 0이 2개, 얘는 뭐 3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 최소한 0이 2개는 되니까 2개씩은 뭐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이렇게 2개씩은. 즉 100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양변을 100으로 나눠. 근데 100이라는 거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수가 어떻게 되냐? 얘가 벌써 10x 더하기 8에 12-x 더하기 25가 130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단 얘가 훨씬 더 좀 어떻습니까? 좀 수월하게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 금액이 나오는 것들은 보통 영자가 많이 붙어. 왜냐면 100단위 밑으로는 보통 계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100단위 또는 뭐 1000단위로 나눌 수 있으면 1000단위까지 뭐 하면 되겠어? 나눠주면은 계산할 때가 조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산다. 그런데 나는 사과를 x개라고 하겠다. 당연히 감은 12개 마이너스 x개 이거야. 55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 요금은 자, 이런 거 재밌는 문제인데 1시간까지는 4,000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0분을 이용하든 40분을 이용하든 50분을 이용하든 60분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라는 거야? 4,000원이지. 그치? 처음에 뭐 이제 뭐 기본료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는 1시간이 지나면, 즉 60분이 지나고 나면 1분마다 50원씩 추가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60분까지는 그냥 얼마를 이용했든지 간에 무조건 4,000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50원씩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지금 요금이니까 1시간까지는 즉 60분까지는 0분에서부터 60분까지는 4,000원이야. 맞죠? 그 다음에 61분부터가 얼마란 얘기야? 50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4,000원은 무조건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000원은 무조건 내고 자, 50원은 얘들아 얼마부터 이용되는 거냐? 내가 이용한 시간을 X분이라고 해보자. X분. 자, X분이라는 거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70분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몇 분까지는 내가 추가 돈 안 내? 60분까지 추가 돈 안 내지. 그럼 추가 돈이 나가는 거, 추가 돈이 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50원씩 나가는 거는 언제부터 나가는 거야? 61분부터지. 결론적으로 X에서 60이라는 거를 뺀 이후부터 나가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어? 응. 그래서 4,000원 더하기 X 빼기 60에 대해서 50을 곱하되는지가 되겠지. 이게 6,500원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야만이 당연히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식 못 세우면 계산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는 거는 기본 요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전체 X 시간에서 뭘 빼는 거니 얘들아? 기본 요금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60분까지는 4,000원이니까 4,000원 내. 그럼 언제부터 50원씩 추가돼? 아, 내가 이용한 X시간에서 기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60분이라는 시간을 뺀 이후부터 내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증명사진 8장을 인여하는데 라고 얘기했네. 아까와 똑같아. 8장까지는 무조건 그냥 5,000원이야. 8장을 넘어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니네 뭐 인생 내 것 같은데 가보면 이런 거 있지? 기본 뭐 얼마에 몇 장 나오고 추가로 내가 더 인화하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런 거 없나요? 있죠? 장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 처음부터 무조건 장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 거기는 기본이 없고. 어쨌든 얘는 8장까지는 무조건 그냥 5,000원이래. 그리고 8장을 넘어서면 한 장당 200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당연히 5,000원 모아는 거고 내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00원씩 추가되는 거는 언제부터? 내가 X장을 만약에 내가 뽑았다고 한다면 X장에서 8장을 뺀 이후부터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겠어요? 자, 증명사진 한 장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고 싶대. 한 장 가격.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 장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장까지 뽑을 수 있냐 그 얘기잖아, 지금 문제가. 그러면 당연히 장당 가격이니까 45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이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얘는 기본으로 나가는 돈, 그 다음에 추가되는 돈은 어디서부터 추가가 된다고? 전체 장수에서 기본 장수를 뺀 거부터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장당 뭐 얼마?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여기 볼게요. 556번 문제 봅시다.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이고요. 동생의 저축액은 8,000원이다 라고 했네요. 현재. 자,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1,000원씩을 저금을 하겠대. 동생은 매달 2,000원씩 저금을 하겠다. 몇 개월 후. 그럼 그 몇 개월을 우리는 X개월이라고 하자. X개월. 뭐라고 하자고? X개월. 그 몇 개월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X개월 후 형의 저축액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16,000원은 기본으로 있고 더하기. 그래 안 그래? 한 달에 1,000원씩이니까 1,000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동생은 8,000원이 있고요. 더하기 매달 2,000원씩이니까 2,000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얘는 X개월 후 형이 저금한 저금 금액, X개월 후 동생이 저금한 동생의 금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벌써 0을 몇 개? 3개는 없앨 수가 있겠지. 0을 3개 없애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돈 문제 같은 경우는 0의 개수를 최대한 뭐하고 약분해서 없앤 상태에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좋다 이런 얘기네. 되겠습니까?
아마 많이 틀릴 거야. 쌤이 예상할 때 너네가 이거 쉽지 않아. 다음 주에는 부등식 파트하고 이쪽 파트하고 쌤이 틀리는 문제들 조금 잡아줄 테니까 일단은 영상을 풀다가 잘 모르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알겠지? 그리고 또 풀어보시고, 해답지 보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59번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집 앞에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이래. 근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 할인 매장이 싸네 하고 볼펜 한 자루 사서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게 무조건 쌉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당연히 문구점이나 할인 매장이 바로 집 앞에 있다면 할인 매장이 싸겠지, 그치? 근데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전철을 타고 가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교통비가 추가로 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야.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동안에는 왕복 교통비가 얼마라고? 1,000원이라는 어떤 교통비가 든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돈이 적게 드냐, 그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볼펜을 X 자루 산다고 하시고요. 여기는 문구점에서 살 때, 여기는 할인 매장에서 살 때 생각해보면 되겠지. 문구점은 무조건 한 자루당 800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가 되죠? 800X 이렇게 되겠지. 할인 매장은 얼마야? 600원이니까 600X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할인 매장은 교통비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1000 이렇게 돼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니까 문구점에서의 이 금액보다 할인 매장에서의 금액이 뭐가 돼야 되더라? 작아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X값을 구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0 두 개를 이렇게 여기 빼시면 생각보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시겠죠? 자, 56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휴대폰 요금이네요.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가 있다.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그러니까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얘가 뭐하다는 얘기야? 저렴하다는 얘기야. 싸다는 얘기야, 얘가. 당연하지. 비싼 거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싼 거 당연히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값이 얘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죠? 자,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 분 미만이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이네. 그쵸?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수학에서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간혹 헷갈리게 내기 위해서 단위를 뭐 하는 거야? 단위를 다르게 내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걸로 단위를 뭐 해야 돼? 맞춰줘야 되는 거지. 왜? 결국에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초당 요금이 지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어떤 용어로 바꿔줘야 돼? 분당 용어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분당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다 뭐 곱하면 되겠어? 60 곱하면 되겠죠? 그럼 6사 얼마가 되죠? 240원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겠지? 60원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A 요금제. 항상 이런 식이야. B 요금제. 이렇게 보시고, A 요금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만약에 X분을 사용했다고 하면, 기본 요금은 16,500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1분에 240원이잖아. 맞지? 그럼 뭐가 되겠어? 240X 이렇게 돼야 되겠지. 비요금제는 3만원이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60X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이해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A요금제를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B가 A보다 커야 되겠지. 이 말 지금 이해되세요?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은 계속 좀 여러 번 보세요. 천천히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0 두 개, 하나밖에 못 지우네요. 하나씩 지우고 나서
X값 계산 틀리지 않게 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564번 문제. 상원이는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고기 뷔페를 고기 뷔페 좋죠. 고기 뷔페를 가려고 한다. 1인당 12,000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대. 통신사 혜택을 받을 거면은 전체 학생들이 20% 할인된 금액을 내는 거지. 즉 10명이 가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20%가 할인된 금액만 내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20% 할인된 금액만 내는 거지. 그치? 자, 생일 이벤트를 선택할 거면 생일자를 포함해서 3명까지만 60%를 할인하겠다는 얘기야. 자, 어떤 게 더 이익이냐? 이런 거 계산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통신사 제휴카드로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원에 따라서. 생일자 이벤트가 저게 더 싸게 나오겠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 수학자라는 친구 한 명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되면 되죠, 그 사람이. 빨리빨리 계산하면 되지. 자, 계산해봅시다. 그럼 뭔 소리냐면은, 우리는 몇 명? X명. 자, 그러면 X명이 갔을 때 통신사 요금 할인해가지고 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생일 이벤트 해가지고 요금 내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X명이 갔어. 여기는 뭐라고 얘들아? X명 모두 20% 할인이지. 그러면 20% 할인이라고는 얘들아 몇 퍼센트의 돈을 내는 거니? 80%의 돈을 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원래 12,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를 낸다고? 80%의 돈을 내는 거지. 그러면 0.뭘 곱해주면 됩니까? 8 곱해주면 되죠. 이거 0.8 곱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면 설명해 줄게. 이해돼? 그리고 몇 명? X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통신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벤트 요금은 어떻게 되냐? 3명까지는 60% 할인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명까지는, 3명까지는 60% 할인이니까 40% 내는 거지. 12,000원에 대해서 60% 할인, 40%의 금액으로 몇 명까지? 3명까지는 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더하기 3명이 넘을 때, 그치? 자, 12,000원씩 내는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X명이 갔을 때 X명에서 3명은 이렇게 내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이렇게 내는 애 3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12,000원씩 내야 되는 거지. 식 이해되겠어요? 잘 안 될 수 있어. 이거 쌤 어려워, 사실 이 부분 진짜로. 니네 이거 막 보면은 애들 막 답지 보고 다 풀고 막 선생님 몇 번 설명해줘도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부분. 그러니까는 자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딴 방법 없어, 여기는 진짜로. 그리고 최대한 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네. 단체 관람객은 잘 생각을 해봐. 4,000원의 입장료의 30%를 할인을 해준대. 무슨 말인지 알지? 30명 이상이 오면, 즉 30명이 오면 4,000원씩 내는 게 아니라 30%를 할인해서, 즉 70%에 해당하는 47에 28, 2,800원씩 내는 거야, 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니네 반이 여기 있는 미술관에 갔는데 우리 반이 30명이 안 돼. 그럼 30명이 안 되니까 할인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00원씩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게 나은지, 또는 30명이 안 되지만 30명 거를 끊는 게 더 좋을지 선생님이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항상 똑같아요. 부등식은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끊는 경우가 있겠지. 30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표를 끊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어쨌든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부터, 자, X명. 그러니까 X는 3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치? 30명 미만의 단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X명이 30명 거를 그냥 한 번에 끊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30명 미만으로 그냥 각자 4,000원씩 내는 게 낫겠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자, 얘부터 해볼게. 30명 단체권을 끊는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30명이야. 오케이? 얼마야? 4,000원에 대해서 곱하기 30% 할인이니까 0.3을 곱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실수 많이 해요. 0.5를 곱하는 거니? 이렇게 끊으면 얘는 뭐야? 30명에 해당하는 입장료가 되는 거야. 됐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30명보다 적은 X명이야, X명. 오케이? X명. 그리고 얘는 4,000원씩이지. 할인이 없으니까 4,000원씩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는 그냥 끄는 거야. 얘는 30명 단체권을 끊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단체권을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 단체권의 금액이 얘보다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야, 이렇게야. 이상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자, 생각해봐. 이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지금 뭔 얘기지? 30명을 통째로 끊는 게 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비싸다는 얘기잖아. 아니, 비싼데 뭘 이렇게 끊어? 바보 아니야? 맞잖아. 그치? 좀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즉, 이렇게 돼야 되겠지. 30명 걸 끊는 게 X명 거를 끊는 것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값이 싸거나 아니면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뭐 할 수가 있다?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사실 원가정가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원가정가는 조금 할 얘기들이 조금 많아서 일단 원가정가를 그럼 빼고 11번 하나만 좀 더 합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세요. 11번 84쪽. 자, 571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얘들아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이런 얘기야. 세 변의 길이가 이렇대. 삼각형의 세 변 하면은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 배울 때 배웠겠지만 삼각형은 이런 이제 그 길이는 이런 관계가 있죠. 자, 짧은 거 짧은 뭐가 짧은 두 변의 합이 제일 긴 거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그 상식적으로 자, 제일 긴 변이 이거야. 제일 짧은 게 만약에 이렇고 짧은 거 두 변이 이렇다라고 한번 해봐. 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을 이렇게 세워가 똑같이 이렇게 맞추더라도 더 작은데, 그치? 이렇게 세워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같다라고 쳐도 이렇게 하나가 이렇고 하나가 여기서부터 이렇다라고 쳐도 당연히 이렇게 뭔가 세우는 순간 여기가 닿겠어, 안 닿겠어? 안 닿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길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x, 얘는 x 더하기 3, 얘는 x 더하기 7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제일 긴 변입니까? 얘가 제일 긴 변이 되겠죠. 그럼 짧은 거 두 개를 더한 거 x하고 x 더하기 3을 더한 것은 x 더하기 7보다 무조건 커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5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겹쳤어. 사실 니네 이런 겹치기 문제 처음 만나는 건 사실 아니다. 초딩 때도 막 만나고 했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지금 자, 얘를 보면은 1cm씩 지금 겹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만큼 뭐가 5cm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5cm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짱은 여기가 끝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가 되겠어? 5cm가 되겠지. 세 번째 장의 끝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또 뭐가 되겠어? 5cm가 되겠지.
네 번째 장도 여기서 이게 5cm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5장을 붙였다고 했을 때, 자, 5장을 붙이면 얘들아 항상 얘보다 한 장 적은 거, 즉, 4장은 원래 길이에서 겹쳐진 부분을 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만? 마지막 한 장만 원 길이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있잖아. 겹쳐진 게 없잖아, 얘는. 이 원리만 아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10장을, 여기 보세요. 10장을 2cm씩 겹쳤어. 알겠어? 10cm짜리 정사각형인데 10장을 2cm로 겹쳤습니다. 알겠어? 그럼 뭐라고 얘들아? 9장은 몇 cm씩이라고? 8cm씩이라고. 9장은 원래에서 겹쳐진 부분을 빼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한 장만 뭐라고? 원래 길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8, 9, 72에다가 12니까는 답은 82cm가 전체 길이가 된다. 이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풉니다. 자, 60cm 이상이 되면 좋겠대. 6cm짜리를 이렇게 겹쳤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즉, X장을 겹쳤어, X장. 그러면은, 6cm에서 1cm를 뺀 게 몇 장이라고? X-1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6cm는 몇 장이 되는 거고, 한 장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냐, 안 되니? 되지? 그러면 결국 얘는 5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식을 5에 5cm짜리는, 즉, 전체에서 겹쳐진 부분을 뺀 거는 X-1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에 해당하는 거는 6cm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전체 길이가 되고, 전체 길이가 60 이상,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계산해 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자, 5x 하시고, 마이너스 5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60 이렇게 되면은 59 이렇게 되겠지.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어? 5분의 59니까, 얘는 11.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가 11.8장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몇 장을 붙여야 되겠어? 12장을 붙여야 60cm 이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오케이.